일본어로는 타이, 한국어로는 도미로 불리는 오늘의 네타는 이름 때문에 귀한 대접을 받는 네타입니다. 일본어에는 경사스럽다라는 뜻의 메데타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타이와 도미라는 뜻의 타이의 발음이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어적 우연이 도미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맛을 평가하기 이전에 상징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결혼, 승진, 제사, 축하 자리에는 늘 도미가 올라갔죠. 이러한 이유로 좋은 날엔 도미라는 공식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도미는 일본 요리사들에게 맛으로 선택된 생선은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요구됐던 것은 어떻게 다루어서 맛으로 검증하느냐였죠. 잘못 다루면 상징적인 의미를 망치게 되고 잘 다루면 셰프의 실력이 드러났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재료인 거죠. 그 결과 도미는 자연스럽게 스시에서 기본을 판단하는 네타가 됩니다. 도미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요리를 하는지 알 수 있다. 에도마의 스시가 생겨났을 때도 도미는 늘 참치보다 앞서 있었고 광어보다 먼저 평가받았습니다. 도미는 사후강직이 비교적 강해서 잡자마자 맛있는 생선은 아닙니다. 살에서 수분이 빠지고 결이 정리된 뒤 숙성을 하면 은은한 단맛과 감칠맛이 앞으로 나오게 되죠. 또 도미는 지방이 적고 근섬유가 곧고 촘촘해서 칼이 무디면 살이 찢어지고 샤리의 맛이 강하면 맛이 묻혀버리게 되죠. 그럼 이제 스시계의 시험 종목 같은 이 도미를 손질해볼까요? 먼저 지느러미부터 정리할게요. 도미 지느러미는 강하고 억세고 끝이 날카롭습니다. 손질하다가 가장 많이 다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건 굳이 정통은 칼로 해야 한다는 고집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가위로 안전하게 제거할게요. 물을 틀어놓고 비늘을 제거합니다. 꼬리에서 머리 방향으로 긁어낸다기보다는 떼어낸다는 느낌으로요. 이 과정이 깔끔해야 나중에 껍질을 살리는 마츠카와도 제대로 나와요. 머리는 그냥 자르지 않을 거예요. 아가미를 열어서 아가미와 안쪽의 고인피를 함께 정리합니다. 도미머리는 조림으로 쓰면 정말 맛있거든요. 이 작업을 잘해야 조림에서 잡내가 나지 않습니다. 배를 갈라 내장을 정리합니다. 중요한 건 쓸개가 터지지 않게 조심해서 피와 찌꺼기를 깔끔하게 제거합니다. 쓸개가 터지면 굉장히 쓴맛이 도미에 스며듭니다. 도미는 지방층이 없어 쓴맛이 가려지지도 않고 양념으로도 커버가 안 되니 이 부분은 꼭 조심하세요. 이제 꼬리를 잘라줄 거예요. 이 부분도 조림용으로 따로 챙겨둡니다. 조림 이야기는 다음에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근막을 제거하고 흐르는 물에 피를 제거할 건데요. 중요한 것은 물에 오래 씻으면 안 됩니다. 도미는 물을 빠르게 흡수하는 생선이라 오래 씻으면 살이 푸석푸석해져요. 그러니 필요한 만큼만 빠르게 진행합니다. 이제 살을 분리할 거예요. 척추뼈를 기준으로 칼을 밀지 말고 따라갑니다. 도미는 뼈가 생각보다 두꺼워서 힘을 많이 주면 바로 결이 망가지니 조심하세요. 갈빗대를 제거하고 근막과 혈압육을 정리합니다. 도미뼈는 약간 삼각형 형태라 잔가시를 제거할 때 칼이 일자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각선으로 들어가면서 제거해주세요. 필렛은 두 가지 방향으로 가져갈 거예요. 한쪽은 껍질을 벗겨서 숙성용으로, 다른 한쪽은 껍질을 남겨 정통 방식으로 할 겁니다. 먼저 숙성할 쪽은 껍질을 제거해야겠죠? 이건 숙성지에 잘 싸서 숙성을 해둘 거예요. 48시간 정도 숙성을 하면 단맛과 감칠맛이 균형을 잡습니다. 더하게 되면 식감은 확실히 부드러워지지만 호불호가 나눠지죠. 껍질을 남긴 쪽은 뜨거운 물로 겉면만 데쳐 질감을 살릴 겁니다. 이 과정을 일본말로 유비끼라고 하는데 이렇게 완성된 상태를 보면 마치 소나무 껍질 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소나무 껍질이라는 뜻으로 마츠카와라고 부릅니다. 에도 시대에는 지금처럼 냉장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죠. 그래서 오래 숙성하기보다는 이렇게 열로 표면을 다스려서 바로 먹기 위한 처리를 했답니다. 냉장 숙성은 아주 현대에 와서야 가능해진 방식이에요. 네타의 기본 준비는 마쳤습니다. 이제 스시를 만들기 위해 네타 정리를 할 건데요. 오늘은 기본 3가지의 방식의 변주 하나, 총 4가지 도미 스시를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실파를 썰고 시소를 아주 얇게 썰어서 준비합니다. 이제 네타 손질을 할게요. 숙성한 도미 등살과 뱃살입니다.
먹기 좋게 썰어서 정리를 하고요. 좀 더 연한 식감을 위해 칼끝으로 두들겨 줍니다. 마츠카와 네타도 썰어줄게요. 썰기 전에 세로로 칼집을 한번 넣어서 식감을 정리합니다. 이제 일반적인 모양의 스시 말고 새로운 스시 모양을 위해 뱃살을 아주 얇게 썹니다. 그리고 아까 채 썬 시소를 넣어서 가볍게 버무려줘요. 시소를 넣는 이유는 도미가 가진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도미는 지방이 적고 향이 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 밀도, 여운이 전부인 네타죠. 시소는 향은 강하지만 그 향이 길지는 않습니다. 도미의 은은한 단맛을 덮지 않고 첫인상만 정리를 해주죠. 또한 숙성한 도미에서 올라오는 미묘한 해조향과 혈압향을 정돈하고 와사비의 직진성도 살짝 눌러줍니다. 그래서 시소는 도미의 섬세함을 지키기 위한 완충 재료인 거죠. 이제 스시를 쥐어볼까요? 먼저 마츠카와 도미 스시예요. 뜨거운 물에 살짝 익은 껍질의 쫀득함과 도미의 겉면이 살짝 익어서 감칠맛의 풍미가 올라옵니다. 에도마의 스시의 정통 방식이죠. 다음은 숙성을 한 도미 등살이에요. 뱃살보다 기름기가 적어서 맛이 단정합니다. 그래서 안에 실파를 살짝 발라서 맛의 조화를 만들어 줄 거예요. 씹을 때 살짝 퍼지는 실파의 향긋함과 단맛이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도미 등살을 살립니다. 그 다음은 도미 뱃살이에요. 숙성을 해서 수분이 정리됐기 때문에 기름진 맛의 고소함이 살아났습니다. 이 풍미를 그대로 느껴야겠죠? 와사비를 가볍게 발라서 만들어줍니다. 도미는 와사비를 많이 바르면 절대 안 돼요. 많이 바를 경우 기름기가 적어서 와사비의 강한 맛이 도미의 맛을 다 잡아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소와 함께 버무린 뱃살을 살짝 뭉쳐 네타로 만듭니다. 씹을 때 도미 뱃살과 시소가 살며시 입안에서 풀리면서 도미의 은은한 단맛의 맛이 혀를 자극하며 풍성하게 다가오게 해줍니다. 도미는 화려하지도 않지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대신 정확해야죠. 너무 흔해서 존재는 알지만 어떤 네타인지는 몰랐던 도미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알고 보니 도미 스시 다시 한번 드셔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럼 다음은 어떤 네타를 들고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릴까요? 구독하시고 다음에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스시 한 입 맛있게 드십시오.